네, 이제 학생부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는 내신이고 성적입니다. 일단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월등히 높아요. 거의 이제 학생부 종합보다 3배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뽑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학생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석이 좀 필요해요. 아까 학생부 이 앞에서 학생부 종합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상위권 대학, 우리 자녀분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종합이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좀 위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월등히 많습니다. 네,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학생부 교과는 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일반고랑 선발형 고등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일반고는 이제 상위권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높은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능하고, 이제 선발형 고등학교는 대부분 중학교 때 대부분 전교권 학생들이었었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등급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꾸준히 좋은 등급을 유지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 상위권 대학보다는 이제 중하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는 선발 유형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등급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적 위주로 학교 성적, 학교 교과 성적 위주로 보는 거고요. 대학살이 좀 내려갈수록 그 적용하는 과목이나 학기별 뭐 배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유불리를 더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상위권 대학 선발은 없고요. 거의 없고 서울대는 아예 없습니다. 전체 4년제 기준으로 가장 많고요. 인서울 일반고 학생의 내신 평균이 1.5에서 2등급 지원인데, 사실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나름 상위권 대학들은 1점 극초반대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5개 주요 과목, 4개죠 정확하게는 4개 주요 과목들이 전교 4% 등급, 그러니까 4% 안에 등급으로 1등급 안에, 그러면 뭐 400명 기준으로 전교 한 16등 되죠. 전교 한 16등, 15등 내로 주요 과목들을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들, 쉽지 않아요. 한 학기만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좀 우여곡절 없이 좀 꾸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일단은 이제 그 정도 성적이 돼야 서울에 있는 나름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시 논술인데요. 논술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식 논술이라고 명명을 하기는 했는데, 논술이 원래 답이 없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근데 대학에서 보는 논술 시험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술형 문제예요. 답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좀 전공 관련된 내용의 긴 서술형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가는 방식이고요. 수능 최저 등급도 굉장히 까다롭게 잡아놓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준비하기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저도 예전 이제 제자 중에 일반고였고 논술로 연세대를 간 친구 있었는데, 좀 정말로 수학과 과학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친구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전형입니다. 원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이 요즘 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마다 좀 폐지 수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 한 1, 2학년 이하 학년이라면 대학 갈 때 좀 논술 전형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기자인데요. 정시 수시에서 모두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좀 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체능 고등학교들 있죠. 예고, 채고도 있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특기는 수학과학 특기자, 그다음에 뭐 외국어 특기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수학과학 특기자는 수학과학을 웬만큼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과학을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영재학교나 과학과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지요. 그리고 외국어 특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웬만큼 잘한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BT 120점 만점에 한 115점이 커트예요. 그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뭐 물어보면 거의 뭐 토플 만점, 스탠다드 토플 만점 정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국제학교나 외국 학생들이 그래도 외국어 특기생으로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살펴보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건 크게 정시와 수시가 나뉘고 그 안에 특기자 선발도 정시 수시로 나뉩니다. 정시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고 이제 수시는 이제 수능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도 보는 학생 선발 전형입니다. 크게 학생부하고 논술로 나뉘고요. 논술이 거의 폐지 수순에 있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본다. 학생부 교과는 성적만 본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던가 학교 생활은 월등히 좋죠.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소까지 함께 넣어서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성적만 놓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거고 아주 높은 이제 등급, 그러니까 전교권의 등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방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정시는 이제 가나 다군 하나씩 이제 지원이 가능해서 3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 지원은 총 6번, 총 6회 지원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형 요강이 다르면 같은 학교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시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좀 해석 요구가 조금 더 있어서 이걸 좀 해석해보자면 내가 수능 기준으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수시 지원 대학도 그 안에서 좀 선택하는 폭을 좁힐 수 있다. 좀 어렵나요? 자, 보세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못 가요. 근데 내가 수시를 모두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어떤 범위를 알아요. 그러면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로 못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두 떨어져도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안다면 적어도 수시에서는 그 이상의 대학들로만 서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번에 이제 수능 점수 어느 정도 예측해보지만 나는 연세대는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 수시에서 한 중앙대 합격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건 되게 속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높은 대학으로만 예를 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즉 수능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학생들은 수시 지원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지원하는 대학도 있고
안전으로 지원하는 대학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수능 준비를 단단하게 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쨌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까지인데 수시에서 그보다 더 서열이 좀 낮은 대학을 쓰진 않겠죠. 왜냐면 서열이 낮은 대학 썼다고 덜컥 합격해버리면 정시를 지원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이 정도면 전체적인 대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